60세 이후에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 같지 않다. 걸음이 느려지고 계단이 부담스럽고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이 점점 힘겨워집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라고만 생각하시지만 사실 그 배후에는 근육 노화라는 조용한 적이 숨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사르코페니아라고 부릅니다. 70세를 넘기면 평균적으로 매년 1.2%씩 근육량이 줄어들고 근력은 그보다 더 빠르게 떨어집니다. 겉으로는 조금씩 체중이 줄거나 배만 불러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은 몸의 가장 중요한 엔진인 근육이 꺼져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년 뒤에도 스스로 걸어서 시장을 다니고 싶으신가요? 손주 손을 잡고 산책길을 나서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근육을 지키는 방법을 지금부터 배워야 합니다. 많은 분들은 단백질만 많이 먹으면 근육이 지켜진다라고 생각합니다. 닭가슴살, 달걀, 고기 분명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단백질이 곧바로 근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백질은 벽돌이고 벽돌을 집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시멘트, 설계도, 인부가 필요하듯 근육 합성에도 특별한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그 조력자가 바로 아미노산입니다. 아미노산은 단백질을 이루는 작은 조각이지만 각각이 맡은 역할이 다릅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악기들처럼 하나하나의 소리가 모여야 완전한 음악이 만들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근육을 되살리는데 필수적인 아미노산 5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저는 이 5가지를 하나씩 풀어드릴 겁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021년에 발표된 국제노인학 연구에 따르면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특정 아미노산이 충분하지 않으면 근육 합성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아미노산의 균형이 무너지면 단백질이 헛수고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아미노산을 제대로 섭취하면 70세 이후에도 근육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던 분이 다시 가볍게 올라갈 수 있고 손주와 공을 차면서도 무릎이 버텨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숫자일 뿐이라는 말, 결코 허황된 희망이 아닙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뭘 바꾼다고 달라질까? 여러분,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적응력이 뛰어난 조직 중 하나입니다. 2주만 올바른 영양과 운동을 해도 눈에 띄는 변화를 보여줍니다. 심지어 90세 어르신도 훈련을 통해 근육량을 늘린 사례가 학계에 보고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근육을 살리는 5가지 아미노산과 더불어 피해야 할 위험한 습관까지 알게 되실 겁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습관 하나가 근육을 조용히 해치고 있다는 사실도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다른 걱정을 내려놓으시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단 20분이면 앞으로 20년의 걸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혹은 어느 나라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와 우리 커뮤니티가 서로의 건강을 응원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근육 노화의 숨은 적을 이기는 첫걸음, 바로 아미노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 계단을 내려가다가 다리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진 적이 있으신가요? 단순히 피곤해서일 수도 있지만 반복된다면 근육 합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아미노산 중 하나인 로이신입니다. 로이신은 단백질을 이루는 20여 가지 아미노산 가운데서도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근육을 구성하는 재료가 아니라
마치 공사 현장의 전원을 켜는 스위치와 같습니다. 연구자들은 로이신을 근육 합성의 점화 버튼이라고 부릅니다. 미국 텍사스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식사에 로이신이 충분히 포함되면 근육 합성 신호가 30% 이상 증가합니다. 반대로 로이신이 부족하면 아무리 단백질을 많이 먹어도 근육으로 전환되는 효율이 크게 떨어집니다. 다시 말해, 단백질을 먹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근육 합성을 실제로 작동시키는 로이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일본 교토대학에서 진행한 실험에서는 아침에 로이신이 풍부한 음식을 먹은 노인들이 저녁에 같은 음식을 먹은 사람들보다 근육 회복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침에 들어온 로이신이 하루 동안의 활동에 즉시 사용되며 근육 합성 과정을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루의 시작에 무엇을 먹느냐가 근육 건강을 좌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학문적 논쟁도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로이신만 강조하다 보면 다른 아미노산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이소로이신, 발린과 같은 다른 분지사슬 아미노산과 함께 작용할 때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이신 단독 보충제보다는 음식에서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그렇다면 로이신은 어떤 음식에 많을까요? 대표적으로 콩류와 두부, 달걀 흰자, 살코기와 생선, 그리고 치즈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두부와 콩나물은 특히 추천할 만합니다. 값이 저렴하고 소화 흡수도 잘 되며 한국인의 식탁에 이미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두부 반 모를 아침 식탁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근육 합성의 스위치를 켤 수 있습니다. 이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겠습니까? 단백질을 충분히 먹고 있는데도 근육이 줄어든다면 혹시 로이신이 부족한 것은 아닐까요? 많은 분들이 고기만 먹으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만 연구는 분명히 말합니다. 근육 합성은 특정 아미노산이 충분히 들어올 때 비로소 시작된다고 말이지요. 실천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침 식사에는 두부 반 모를 더하고 점심에는 콩나물국을 곁들이며 저녁에는 생선 한 토막을 챙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 세 끼에서 조금씩 로이신을 보충하면 근육 합성 스위치를 하루 3번 켜는 셈입니다. 근육은 단순한 살던거리가 아닙니다. 혈당을 안정시키고 뼈를 보호하며 면역력을 지켜주는 살아있는 약국입니다. 그리고 그 약국의 불을 켜는 버튼이 바로 로이신입니다. 지금 아침 식탁을 떠올려 보세요. 혹시 그 자리에 로이신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작은 두부 한 조각만 더 올려도 근육은 다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다음에서는 또 다른 중요한 아미노산인 글루타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루타민은 단순히 근육뿐 아니라 면역력까지 동시에 지켜주는 든든한 수호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몸이 피곤해서 잠깐 쉬었을 뿐인데 감기나 잔병치레가 자꾸 따라오는 경우 말입니다. 단순히 체력이 떨어져서 그런 걸까요? 사실은 근육 속에 숨어있는 한 가지 아미노산, 글루타민의 부족 때문일 수 있습니다. 글루타민은 우리 몸에서 가장 풍부한 아미노산 중 하나로 근육에 특히 많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은 글루타민을 충분히 합성하지 못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글루타민이 단순히 근육을 만드는 재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육과 면역을 동시에 지켜주는 이중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주류 의학 연구에 따르면 글루타민은 근육 단백질이 분해되는 것을 억제하고 동시에 면역세포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즉, 글루타민이 충분해야 근육 손실을 막고 감염에도 강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술을 받은 환자나 큰 스트레스를 겪은 사람들의 회복 속도가 글루타민 보충에 따라 달라진다는 연구가 다수 발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글루타민이 나이 든 사람에게 더 중요할까요? 70세 이후에는 작은 스트레스에도 면역력이 쉽게 무너집니다. 예를 들어 감기 한번 앓고 나면 몸살이 길게 가거나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근육 속 글루타민이 부족하면 몸은 근육을 더 빠르게 분해해서라도 글루타민을 면역세포에 공급하려 합니다. 그 결과 감기는 겨우 나았을지 몰라도 근육은 더 줄어드는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글루타민이 부족한 노인에게 하루 5경 파만 정도를 보충했을 때 근육 손실이 줄어들 뿐 아니라 감기 발생률까지 낮아졌다고 합니다. 마치 몸이 근육과 면역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것과 같지요. 하지만 학계에서는 아직 논쟁이 있습니다. 모든 노인에게 글루타민 보충제가 필요하냐는 질문에 대해 일부 의사들은 굳이 보충제를 쓰지 않아도 균형 잡힌 식사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질병이나 수술 후 회복기에는 반드시 보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진실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균형 잡힌 식사가 기본이고 특별한 상황에서 보충제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글루타민이 풍부한 음식은 무엇일까요? 대표적으로 소고기, 닭고기, 달걀, 우유, 치즈 같은 동물성 식품에 많습니다. 식물성 식품 중에서는 콩, 시금치, 양배추에도 꽤 들어 있습니다. 시니어분들이 소화 부담 없이 챙길 수 있는 방법으로는 두유 한 잔, 삶은 달걀 하나, 콩나물국 한 그릇을 들 수 있습니다. 일상 식단에서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감기에 잘 걸리면서 동시에 다리가 가늘어지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나요? 그렇다면 글루타민이 부족한 건 아닌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면역과 근육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글루타민이라는 다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에는 두유 한 잔, 점심에는 콩나물국, 저녁에는 작은 생선이나 달걀 요리를 챙겨보세요. 이렇게 하루 3끼에서 조금씩 글루타민을 보충하면 근육도 잃지 않고 면역도 더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육을 지키는 일은 단순히 힘을 유지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육이 무너지면 면역도 함께 무너지고 면역이 무너지면 근육은 더 빠르게 사라집니다. 그러나 글루타민을 챙기는 순간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또 다른 중요한 아미노산, 아르기닌이 어떻게 혈관을 열어 근육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단백질로만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근육이 살아 움직이려면 반드시 산소와 영양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합니다. 마치 집을 짓는 데 벽돌이 필요하듯 그 벽돌을 공사 현장까지 운반하는 도로와 트럭이 필요하듯이 말입니다. 이 도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혈관이고 그 혈관을 활짝 열어주는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아르기닌입니다. 아르기닌은 우리 몸에서 산화질소뇨라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원료입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신호를 보내 혈액이 더 원활하게 흐르도록 돕습니다. 혈액이 잘 흐르면 산소와 영양분이 근육세포 구석구석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근육은 더 활발히 움직이고 회복도 빨라집니다. 실제로 미국 심장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서는 아르기닌을 꾸준히 섭취한 고령층에서 혈류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근력 회복 속도가 빨라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백질만 챙기는 것보다 혈관까지 함께 관리해야 근육이 제대로 살아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릴까요? 고대 그리스 선수들은 경기에 나서기 전 호두와 참깨 같은 씨앗류를 먹었다고 합니다. 현대 과학으로 분석해보니
그 식품들에 아르기닌이 풍부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유를 몰랐지만 실제로는 혈관을 확장시켜 경기력과 근력 회복에 도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르기닌에 대한 모든 평가가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큰 효과가 없고 오히려 과다 섭취 시 위장장애나 두통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혈관이 이미 손상된 당뇨 환자나 고혈압 환자에게는 아르기닌 보충이 더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관건은 적절한 양과 균형입니다. 그렇다면 아르기닌은 어떤 음식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식품으로는 호두, 아몬드, 해바라기 씨, 참깨 같은 견과류와 씨앗류가 있습니다. 또한 닭고기, 칠면조 고기, 연어, 새우 같은 단백질 식품에도 풍부합니다. 이 중에서 특히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호두와 연어입니다. 호두는 하루에 몇 알만 먹어도 아르기닌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고 연어는 오메가3 지방산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줍니다. 이쯤에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혈관은 과연 근육까지 충분히 산소를 보내고 있을까요? 만약 계단을 오를 때 쉽게 숨이 차고 평소보다 다리가 무겁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근육의 문제가 아니라 혈관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아르기닌이 부족해 혈류가 원활하지 않으면 근육은 충분한 영양을 받지 못하고 점점 힘을 잃습니다. 실천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아침에는 호두 5알, 점심에는 닭가슴살 샐러드, 저녁에는 연어 구이를 곁들여 보세요. 이렇게 하루 식단 속에 아르기닌을 조금씩 넣으면 혈관은 더 유연해지고 근육은 더 활기차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근육은 결코 고립된 기관이 아닙니다. 혈관이 막히면 근육은 질식하듯 힘을 잃고 혈관이 열리면 근육은 새로운 숨을 쉽니다. 결국 근육 건강은 혈관 건강과 뗄 수 없는 한 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서는 또 다른 핵심 아미노산, 카르니틴이 어떻게 몸속 에너지 공장을 가동시켜 근육에 불을 붙이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셨나요? 밥은 먹었는데도 기운이 없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표현을 자주 하십니다. 충분히 음식을 먹었는데도 몸이 힘을 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섭취한 영양이 제대로 에너지로 전환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바로 카르니틴입니다. 카르니틴은 일종의 운반자 역할을 합니다. 지방산을 세포 속 미토콘드리아라는 작은 발전소로 옮겨주지요. 미토콘드리아는 지방산을 받아들여 불을 붙이고 ATP라는 에너지로 바꿉니다. 우리가 움직일 때 필요한 힘, 계단을 오를 때 필요한 숨, 심지어 생각할 때 필요한 뇌의 연료까지 바로 이 과정에서 나옵니다. 주류 연구에서도 카르니틴의 중요성이 입증되었습니다. 유럽 노인의학 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카르니틴 보충을 받은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피로감이 줄고 보행 속도가 빨라졌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근육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근육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연료를 공급하는 핵심 열쇠가 바로 카르니틴인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 연구팀이 만성 피로 환자에게 카르니틴을 투여했을 때 절반 이상에서 에너지 수준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단순히 몸이 가볍다는 주관적 느낌뿐 아니라 실제로 운동 수행 능력이 측정 가능한 수준으로 향상되었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학계에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건강한 노인에게 카르니틴 보충제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고 말합니다. 음식만으로도 충분히 공급될 수 있다는 의견이지요. 반면 다른 연구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체내에서 합성되는 카르니틴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보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결국 핵심은 식단을 통해 얼마나 안정적으로 섭취하느냐입니다. 그렇다면 카르니틴은 어떤 음식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식품은 붉은 살코기, 특히 소고기와 양고기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고기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생선, 닭고기, 그리고 일부 유제품에도 카르니틴이 들어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나치게 기름진 부위를 피하고 적당한 양의 살코기와 생선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예전보다 쉽게 피곤해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는 느낌을 받은 적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단백질은 충분히 먹고 있지만 근육세포 안에 에너지 공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카르니틴이 부족하면 지방이 연료로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몸은 힘을 쓰지 못합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살코기, 소고기를 드시고 다른 날에는 연어나 고등어 같은 생선을 곁들여 보세요. 고기를 많이 먹기 힘든 분이라면 저지방 유제품을 조금씩 추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런 작은 식습관 변화만으로도 몸의 에너지 공장이 다시 활기를 띱니다. 근육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만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근육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어야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가능하게 하는 숨은 동력이 바로 카르니틴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몸속 에너지 공장은 어떤 상태일까요? 꺼져 있는 불을 다시 켜야 할 시기 아닐까요? 오늘 저녁 식탁에 작은 변화를 더하는 순간 여러분의 걸음걸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근육을 망치는 숨은 적, 트립토판 부족의 함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아미노산이 빠지면 근육은 조용히 손실되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이나 아미노산을 이야기할 때 로이신이나 글루타민, 카르니틴 같은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은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바로 트립토판입니다. 이 아미노산이 부족하면 근육은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손실되기 시작합니다. 트립토판은 단순히 근육의 재료가 아니라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이라는 중요한 호르몬을 만드는 원료입니다. 세로토닌은 기분을 안정시키고 멜라토닌은 숙면을 돕습니다. 잠을 잘 자야 근육이 회복되고 회복이 되어야 근육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런데 트립토판이 부족하면 이 연결고리가 무너져 버립니다. 실제로 노인의학 연구에서 트립토판 섭취량이 적은 고령층일수록 근육 손실 속도가 빠르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숙면이 부족하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고 근육 합성 신호도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잠을 잘 못 자는 어르신일수록 근육이 더 빨리 줄어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1970년대 미국에서 수면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트립토판 보충 실험을 했을 때 많은 환자가 수면질이 개선되고 동시에 근육피로 회복 속도도 빨라졌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일부 연구에서는 큰 효과가 없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학계에서는 트립토판의 역할에 대해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부족할 경우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트립토판은 어디에 많을까요? 대표적으로 칠면조 고기, 달걀, 우유, 치즈 같은 동물성 식품에 풍부합니다. 식물성 식품으로는 콩류, 호박씨, 해바라기씨, 바나나도 들어있습니다. 특히 바나나는 간단히 챙기기 좋아 아침 간식으로 추천할 만합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밤마다 쉽게 잠들지 못하거나 자주 깨는 편이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으신가요?
이런 증상이 있다면 단순히 노화 때문이 아니라 트립토판 부족으로 인한 수면의 질 저하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근육 손실로 이어집니다. 실천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저녁 식사에 달걀을 추가하거나 잠들기 2-3시간 전에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마셔보세요. 또 하루에 바나나 하나를 간식으로 챙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트립토판이 멜라토닌 합성을 도와 숙면을 유도하고 그 결과 근육 회복이 원활해집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일부 보충제 형태의 트립토판은 과다 복용 시 두통이나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음식에서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요하다면 의사와 상담 후 보충제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육은 낮에 쓰이고 밤에 회복합니다. 그런데 잠을 설친다면 회복할 시간이 없는 셈이지요. 결국 트립토판 부족은 단순히 불면증의 문제가 아니라 근육 건강 전반에 영향을 주는 심각한 위험 요소입니다. 여러분의 어젯밤을 떠올려 보세요. 혹시 뒤척이며 자주 깨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따뜻한 우유 한 잔, 바나나 한 개, 콩으로 만든 반찬 하나. 이것만으로도 내일 아침의 근육은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단백질만 믿고 아미노산 균형을 놓쳤을 때 생기는 위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을 먹으면서도 근육이 줄어드는 이유, 바로 그 함정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을 위해 단백질 섭취를 늘리려고 애쓰십니다. 특히 고기만 많이 먹으면 근육이 살아난다는 말을 듣고 하루 3끼 중 최소 한 끼는 반드시 고기를 챙기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단백질은 근육 건강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백질만 강조하다 보면 오히려 아미노산의 균형을 잃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근육 합성은 마치 오케스트라와도 같습니다. 바이올린, 첼로, 드럼, 플루트가 각자 자기 자리를 채울 때 아름다운 음악이 만들어지듯 아미노산도 각각의 역할이 조화를 이루어야 근육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특정 아미노산만 과잉 섭취되면 다른 아미노산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지고 이 불균형이 근육 합성에 제동을 걸게 됩니다. 주류 연구에서도 이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일본 도쿄대학의 노인학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을 충분히 먹는데도 근육량이 줄어든 노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식단을 분석해 보니 고기 위주의 단백질은 많았지만 특정 아미노산, 특히 로이신과 트립토판이 부족했습니다. 즉, 단백질 양은 충분했지만 아미노산의 질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도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단백질을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오히려 신장과 간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장기의 해독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단백질의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이 몸속에 쌓이게 됩니다. 이때 균형 잡히지 않은 아미노산 섭취는 근육을 살리기는커녕 장기 건강까지 해칠 수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이 부분은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단백질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주장과 아미노산의 균형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지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단백질만 신경 쓰고 아미노산 구성을 무시한다면 근육은 기대만큼 회복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아미노산 균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첫째, 단백질의 원천을 다양하게 하셔야 합니다. 고기뿐 아니라 생선, 두부, 콩, 달걀, 유제품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한 끼 식사에 반드시 2가지 이상의 단백질 공급원을 넣어보세요. 예를 들어 닭가슴살만 먹는 대신 닭가슴살 샐러드에 삶은 달걀과 두부를 곁들이는 식입니다. 셋째, 채소와 곡물을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곡물에는 필수 아미노산 중 일부가 부족할 수 있는데 채소와 함께 먹으면 상호 보완 효과가 생깁니다. 이쯤에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단백질을 충분히 먹고 있는데도 왜 근육이 늘지 않을까? 그 답은 아마도 아미노산의 불균형 때문일 수 있습니다. 실천 팁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침에는 달걀과 두유, 점심에는 생선과 콩나물, 저녁에는 소고기와 채소를 함께 챙기세요. 이렇게 조금만 식단을 다양화하면 단백질의 양뿐 아니라 아미노산의 균형까지 자연스럽게 맞출 수 있습니다. 근육 건강은 단순히 고기를 많이 먹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완전한 해답일 뿐입니다. 근육이 필요로 하는 건 양이 아니라 균형, 그리고 조화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고를 때 조금만 지혜를 더한다면 근육은 그 변화에 즉시 반응할 것입니다. 다음에서는 또 하나의 위험 요소, 바로 화려한 광고에 속아 무심코 먹게 되는 잘못된 보충제 의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함정이기도 합니다. 요즘 마트나 약국, 심지어 온라인 쇼핑몰에 들어가면 아미노산이나 단백질 보충제가 쏟아지듯 나옵니다. 근육을 빠르게 회복시켜 드립니다. 먹기만 하면 젊은 몸으로 돌아갑니다. 라는 화려한 문구가 소비자를 유혹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광고를 보고 이제 나도 간단하게 근육을 살릴 수 있겠구나 하고 보충제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위험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보충제의 가장 큰 문제는 균형의 결여입니다. 특정 아미노산만 과도하게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로이신만 잔뜩 들어있는 제품이나 BCAA만 강조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보충제가 순간적으로 근육 합성 신호를 자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아미노산이 함께 공급되지 않으면 그 효과는 반쪽짜리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미국 노인학 저널에 실린 연구에서 BCAA, 보충제만 섭취한 그룹과 음식으로 균형 잡힌 단백질을 섭취한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보충제를 먹은 그룹은 단기간에 약간의 근육 합성 효과를 보였지만 장기적으로는 음식 섭취 그룹보다 근육량 증가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안전성입니다. 일부 저가 보충제에는 원료가 불분명하거나 불필요한 첨가물이 들어 있습니다. 심지어 몇몇 제품에서는 중금속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간과 신장의 해독 능력이 약해지는데 이런 보충제를 무심코 먹는다면 오히려 몸에 더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학계에서도 이 부분은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적절한 상황에서는 보충제가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큰 수술 후 회복기에 있거나 씹기 힘들고 음식 섭취가 제한된 경우라면 보충제가 보완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노인의 일상에서는 균형 잡힌 식사가 훨씬 더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광고 문구만 믿고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보충제를 드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 습관은 근육을 지키기보다 해칠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보충제를 선택하기 전 반드시 성분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제품은 단백질인가? 특정 아미노산인가? 첨가물은 무엇인가? 꼼꼼히 살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둘째, 보충제를 먹기 전에 식사로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지 먼저 점검하세요. 두부, 콩, 생선, 달걀, 견과류 같은 음식은 이미 자연의 보충제입니다. 셋째, 꼭 필요한 경우라면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 후 적절한 용량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육은 단기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 보충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오랜 시간의 식습관과
생활 습관이 쌓여서 지켜지는 것입니다. 화려한 광고는 순간의 희망을 팔지만 여러분의 건강을 끝까지 지켜주는 것은 결국 일상 속의 작은 식습관 변화입니다. 여러분의 주방을 한번 둘러보세요. 두부, 콩나물, 달걀, 생선. 이미 훌륭한 아미노산의 보고가 거기에 있습니다. 보충제 지갑을 열기 전에 먼저 냉장고 속의 음식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서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또 하나의 위험. 늦은 밤 단백질 과다 섭취가 근육에 어떤 악영향을 주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생각이 어떻게 독이 되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기는 밤에 먹어도 상관없다. 단백질은 많을수록 좋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특히 70세 이후의 몸에서는 이 습관이 근육을 지키는 대신 오히려 서서히 해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근육 합성에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시점과 양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근육으로 가지 못하고 간과 신장의 부담으로 쌓입니다. 밤늦게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몸은 그 단백질을 소화하느라 밤새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결과적으로 숙면이 방해받고 근육 회복의 황금 시간이 무너집니다. 주류 연구에 따르면 밤 10시 이후에 과도한 단백질을 섭취한 노인 그룹은 같은 양을 낮에 섭취한 그룹보다 근육 합성률이 20% 낮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밤에는 성장 호르몬 분비와 대사 리듬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과도한 단백질이 소화 과정에서 이 균형을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늦은 밤 단백질이 체지방 증가와도 연관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용되지 못한 아미노산은 결국 에너지로 전환되는데 이 과정에서 남는 칼로리가 지방으로 쌓이는 것이죠. 그래서 근육을 키우겠다며 밤마다 단백질 음식을 과식한 사람들이 오히려 복부 비만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논쟁도 존재합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밤에 소량의 단백질을 섭취하면 오히려 근육 합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침 30분 전 따뜻한 우유 한 잔은 수면을 돕고 아미노산을 천천히 공급해 근육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관건은 양과 종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저녁 식사에서 단백질을 과식하지 마십시오. 포만감을 느낄 정도로만 가볍게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단백질이 부족할까 걱정된다면 낮에 집중적으로 분배하세요. 아침, 점심에 충분히 챙기고 저녁은 가볍게 마무리하는 식입니다. 셋째, 밤에 꼭 뭔가를 먹고 싶다면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을 소량 섭취하세요. 예를 들어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요거트 정도는 부담이 적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밤마다 고기나 단백질 보충제를 많이 드시면서도 아침에 몸이 무겁고 개운하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그것은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지 못하고 간과 신장을 괴롭힌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근육은 낮 동안 사용되고 밤에 회복됩니다. 그런데 늦은 밤 과도한 단백질은 이 회복 시간을 방해합니다. 결국 근육은 자라지 못하고 몸은 피로와 함께 점점 약해집니다. 이제 오늘 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식탁에 올라올 고기나 간식을 조금 줄이고 대신 낮에 단백질을 풍부히 챙기면 어떨까요? 작은 변화지만 내일 아침 몸의 가벼움이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다음에서는 희망적인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실제로 아미노산 섭취를 통해 근육이 되살아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젊은 근육의 기적을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 지금까지 아미노산이 근육을 어떻게 살리는지 과학적 근거와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좋은 말인 건 알겠는데 실제로 내 나이에 근육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그 의문에 답하기 위해 저는 실제 사례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73세 박 어르신은 몇 년 전부터 계단을 오르는 일이 큰 고역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장을 보고도 씩씩하게 올라갔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두세 층만 올라가도 다리가 후들거리고 숨이 차 버렸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해보니 근육량이 또래보다 훨씬 적게 남아 있었고 의사는 사르코페니아 초기라는 말을 했습니다. 충격이었지요. 박 어르신은 처음에는 단백질 보충제만 챙겼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소화가 힘들어지고 배에 가스가 차는 불편만 늘어났습니다. 그러던 중 지역 보건소 강좌에서 아미노산 균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로이신, 글루타민, 아르기닌, 카르니틴, 트립토판이라는 5가지 아미노산을 균형 있게 섭취해야 한다는 조언이 그의 귀에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박 어르신은 식탁을 조금씩 바꿔나갔습니다. 아침에는 두부반 모아 삶은 달걀을, 점심에는 콩나물국과 연어구이를, 저녁에는 닭가슴살과 시금치 무침을 챙겼습니다. 간식으로는 호두 5알이나 바나나 하나를 곁들였습니다. 이 단순한 변화는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놀라운 변화는 2달 후 찾아왔습니다. 박 어르신은 예전에는 중간에 쉬어야만 올랐던 아파트 계단을 단숨에 올라갔습니다. 숨이 차긴 했지만 다리가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재검을 했더니 근육량이 눈에 띄게 늘어나 있었고 무엇보다 보행 속도가 빨라졌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박 어르신이 특별한 운동을 한 것도 값비싼 보충제를 먹은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직 식탁의 균형을 바꾸고 아미노산을 의식적으로 챙긴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히 한 사람의 기적이 아닙니다. 학계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보고됩니다. 일본 오사카 대학의 연구에서는 70대 이상 노인들에게 아미노산을 균형 있게 공급했더니 단 12주 만에 보행 속도와 근력 지표가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근육은 여전히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겠습니까? 나는 아직 근육을 되살릴 기회를 붙잡고 있는가? 답은 그렇다입니다. 근육은 나이에 상관없이 회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회복 속도는 젊을 때보다 느리겠지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70세든 80세든 계단을 오르고 손주와 함께 산책할 힘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실천의 시작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박 어르신처럼 두부반모, 호두 몇 알, 바나나 한 개만으로도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균형 있게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저녁 식탁을 떠올려 보세요. 혹시 고기만 올라와 있지는 않나요? 그 옆에 콩이나 채소, 견과류를 조금 더 해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1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건강한 근육을 약속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서 오늘부터 바꿀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천 가능한 지침으로 이어드리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박 어르신의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근육은 나이에 상관없이 반응한다는 사실입니다. 단, 올바른 신호를 주어야 합니다. 그 신호는 값비싼 보충제도, 극단적인 식단도 아닙니다. 바로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입니다. 먼저 아침 식탁을 바꿔보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을 대충 넘기거나 빵 한 조각, 커피 한 잔으로 때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침은 근육 합성을 시작하는 첫 번째 스위치입니다. 두부반모, 삶은 달걀 하나,
두유 한 잔만 추가해도 로이신과 글루타민, 트립토판을 자연스럽게 보충할 수 있습니다. 점심에는 식단의 균형을 의식하세요. 콩나물국, 연어구이, 닭가슴살, 샐러드 같은 단백질과 아미노산이 풍부한 메뉴를 섞어보는 것입니다. 굳이 특별한 요리를 하지 않아도 기존 식단에 한두 가지 음식을 더하는 것만으로 균형이 달라집니다. 저녁에는 욕심을 줄이세요. 늦은 밤 단백질 과식은 오히려 근육 회복을 방해합니다. 대신 가볍게 생선 한 토막, 시금치나 콩 반찬으로 마무리해보세요. 필요한 영양은 충분히 공급하면서도 숙면을 방해하지 않는 지혜로운 선택이 됩니다. 간식 시간도 기회입니다. 군것질 대신 호두 5알, 아몬드 1줌, 바나나 하나를 챙기면 아르기닌과 트립토판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작은 간식이지만 근육과 면역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식사에서 아미노산을 의식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은 아니라고 답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단백질이 곧 근육이 아니라 아미노산이 근육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물론 운동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과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자에 앉아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리거나 계단을 천천히 오르내리는 것만으로도 근육은 자극을 받습니다. 중요한 건 음식과 운동이 함께 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음식이 벽돌이라면 운동은 그 벽돌을 쌓아 올리는 작업입니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집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습관은 수면 관리입니다. 트립토판이 멜라토닌 합성을 돕고 깊은 잠이 근육 회복을 완성합니다. 늦은 밤 단백질 과식을 줄이고 따뜻한 우유 한 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해보세요. 몸은 편안히 쉬고 근육은 조용히 회복될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거대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변화라는 점입니다. 두부 반모, 콩나물국 한 그릇, 호두 5알.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작은 습관이 하루, 한 달, 1년 쌓이면 근육은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근육은 조용히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다시 힘을 낼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이제 그 목소리에 응답할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작은 습관을 떠올려 보세요. 아침 두부, 점심 생선, 저녁에 가벼운 단백질.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 섹션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정리하며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따뜻한 응원의 말을 전하겠습니다. 함께 근육 건강을 지켜내는 길, 끝까지 함께 가보시죠. 지금까지 우리는 근육을 되살리는 5가지 아미노산, 그리고 근육을 조용히 해치는 위험한 습관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 혹시 박 어르신의 이야기처럼 아직 늦지 않았다는 희망이 떠오르셨나요? 아니면 밤마다 무심코 했던 습관이 근육을 해치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라우셨나요? 근육은 단순한 살던거리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기둥이며 일상과 독립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근육이 무너지면 단순히 힘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걷는 자유가 사라지고 스스로 생활하는 자율성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반대로 근육이 살아있으면 나이와 상관없이 삶의 품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5가지 아미노산, 로이신, 글루타민, 아르기닌, 카르니틴, 트립토판은 근육 건강의 열쇠입니다. 각각이 맡은 역할은 다르지만 균형 있게 모였을 때 근육은 다시 반응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피해야 할 3가지 위험, 즉 아미노산 불균형, 잘못된 보충제 의존, 늦은 밤 단백질 과식까지 함께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근육 건강을 지켜낼 준비가 되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육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두부 반모, 바나나 1개, 호두 5알. 작지만 꾸준한 선택이 여러분의 내일을 바꿉니다. 계단을 오르며 숨이 차던 날들을 지나 다시 가볍게 발걸음을 내딛는 자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모습은 결코 먼 미래의 환상이 아닙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작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아미노산이나 가장 인상 깊었던 습관이 무엇이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깨달음이 다른 시청자분들께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지금 어느 도시에, 어느 나라에서 보고 계신지도 함께 알려주시면 우리는 이 공간에서 서로를 응원하며 연결될 수 있습니다. 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정보를 전하는 소중한 힘이 됩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꾸준히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분께도 공유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또 다른 누군가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를 거스를 수는 없지만 건강을 지켜낼 수는 있습니다. 근육을 잃는 것이 두렵다면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저와 이 채널을 보고 계신 수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해냅시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건강하고 내일의 걸음이 가볍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